시그마의 마지막 유형들입니다. 오늘 하실 유형은 시그마의 분수꼴이고요. 시그마 분수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 분수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는 말 그대로 부분 분수 공식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기 좀 더 낫죠? 이거 실제로 2학년들한테 수업을 해보면 다 까먹었어요, 부분 분수를.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부분 분수? 유리식 파트에서 하죠. 분모의 곱의 구조를 뜯어서 정리하시는 a 곱하기 b는 b-a분의 1에 a분의 1에 마이너스 b분의 1 구조. 당연히 뭐 얘네들 자리 바뀌고 얘네들 자리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리수 구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딱 잡으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얘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75번에 75번은 뒤에 문제가 많으니까 75번에 1번, 2번 다 풀어봅시다. 2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11분의 1 플러스 쫑쫑쫑. 선생님 일부러 D를 안 썼습니다. D는 너무 D가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D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의 n번째 한 가지에 대한 총합을 구하십시오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자 계속하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구조는 어떻게 푸냐면 무조건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에 초점 맞추는 거야. 너가 첫 번째야. 너가 두 번째고요. 너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AN은. 그럼 찾아봅시다. AN은 어떻게 생겼니? 분의 1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곱하기라는 구조도 알아. 앞과 뒤를 생각해 보시면 1은 2고요. 2는 5고요. 3은 8입니다. 또는 1은 5, 2는 8, 3은 11이라든가 얘네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입니까? 잘? 규칙이 있어? 2, 5, 8 어떤 규칙이 있어요? 30 더해가잖아. 그쵸? 30 더해가는 등차 구조래. 그럼 그걸 찾는 거야. 그냥 우리는 A1의 대표값은 2고요. A2의 대표값은 5고요. A3의 대표값은 8이고요. 그 뒤에 붙는 애들은 너보다 3 큰 숫자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기 오는 놈만 찾아낸다면 이 뒤에 오는 놈은 너 더하기 3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찾는 거야. 2, 5, 8의 n번째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애를 찾는 거야. n번째 얼마 되는 거야? 응? 그치. 3n 빼기. 맞아요? 이게 헷갈리면 그냥 등차잖아. 더하기 3씩이니까 3n 1 집어넣으면 2 돼야 되니까 뒤에 빼기 1 이렇게 하잖아요. 3n 빼기 1 여기가 그러면 3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뒤는 3 큰 거라게 따라서 3n에 더하기 3 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오겠죠. 되셨습니까? 우리 문제에선 얘가 있지만 실제 문제에선 이게 안 나오니까 연습을 한 거야. 일반항 구하기. 그래 놓고 나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은 너는 n번째 항까지의 총합 즉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고 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자리에 우리가 방금 구한 3k 마이너스 1에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제 뭘 쓰는 거야? 부분분수 공식 쓰시는 거야.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큰 것 빼기 작은 거 쓰셔야죠. 큰 것 빼기 작은 거 하면 얘는 3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괄호 열고 너 빼기 넣어줬으니까 이번엔 너분의 1, 너분의 1 정리하시면 3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3분의 1이라는 부분 밖으로 버려줘도 되죠. 그럼 는 3분의 1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그마 너를 뭐 하냐면 부분분수 문제는 공식 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전개야. 그러고 나면 무조건 속어가 됩니다. 속어. 그러니까 다 죽어요. 해볼게. 전개해 봅시다. 전개. 안쪽에서 전개가 되겠죠? 1부터 n까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죠? 1 빼기 1 집어넣으시면 5죠? 이렇게. 이게 첫째 항이야. 다시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이번에 2 집어넣을 차례예요. 2 집어넣으시면 5분의 1에 빼기.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한 거야? 3 큰 거잖아요. 그럼 너보다 3 큰 거 8분의 1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 8분의 1에 빼기 3 큰 거 11분의 1이고요. 더하기. 가서 n번째까지 집어넣으시면 3n-1분의 1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오겠죠. 공식 쓰시고 전개시키고 나면 마뿔 이렇게 돼서 기억하세요. 부호로 지우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지워졌으니까 뒤에서부터 지우면 마이너스는 뒤에 플러스가 있어야 죽죠. 그러니까 앞에 뿔 마가 죽었을 거니까 플러스까지 이렇게 죽어서 앞에 하나 남고요. 뒤에 하나 남죠. 최종 정리하시면 답은 3분의 1에 바로 2분의 1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로 최종 마무리 정리. 이게 끝. 그래서 부분분수는 공식 쓰시고 전개해서 소거시키고 정리한다. 똑딱 이 레파토리야. 부분분수는 공식 쓰시고 전개하면 지워집니다. 되셨죠? 마찬가지 이거를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개념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지 않아요. 시간 낭비가 돼서. 지우고 할게. 요거 이렇게만 지워봅시다. 시험장에선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는 널 구하래. 그럼 얘를 그냥 내리다 부분분수 쓰는 거야. 너 빼기 3이고 빼기 3이 빼면 다 3이잖아. 그럼 부분분수를 쓰면 얘한테는 계속 요 단계에서 뭐 나와? 5 빼기 2, 8 빼기 5 계속해서 3 나오니까 3분의 3분의 3 공통인수 3분의 1 뽑고 나면 부분분수 쓰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총총총 n번째 항에 대해서 정리는 당연히 이제 아까처럼 하셔야죠. 또는 문제에서 쉬운 학교들은 아까처럼 나오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3n에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까지 오겠죠. 그래서 촉촉촉촉 죽여서 답은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된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건 뭐야? 진짜 그 개념 그대로 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시그마 처리하고 그걸 부분수 정리하고 펼쳐서 소거시키고 정리한다. 이 레파토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고. 이해되셨죠? 꼭 시그마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2번도 봅시다. 2번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못해요. 너네 말고 선배들이. 75번에 두 번째 문제. 1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얘를 n번째 항까지 더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더하기 점점점 구조는 너를 첫째 항으로 보고 너를 둘째 항으로 보고 너를 세 번째 항으로 봐요. 그래서 n번째 항은 얼마니로 하니까 1부터 n까지 합 이렇게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너를 찾는 거에 초점이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 총합 분의 1이니까 얘는 이거 얼마예요? 1부터 n까지 합은 시그마 k죠? 따라서 얼마?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의 구조고 범수 취하시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너는 일반항이 너니까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n까지 ak를 주는 거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너에다가 k 구조니까 k 플러스 1분의 2의 값이 됩니다. 헷갈린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k가 an이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하면
A2 여기에다 2 집어넣어 보시면 2, 3, 2죠. 뿅뿅 하시면 3분의 1 나오죠. 그게 이거다. 두 번째 얘네다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보시면 3, 4분의 2의 9일까 이렇게 하시면 6분의 1 나오죠. 이게 6분의 1이잖아요. 그것들을 일반화 시켜놓은 거고 그걸 첫째 항부터 n항까지에 대한 총합을 구하십시오니까 여기다가 얘에다가 1는 거, 2는 거, 3는 거 해서 n까지 넣은 것에 대한 시그마 총합 구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얘도 딱 보자마자 이제 알아야 돼. 부분분수 2는 갖다 버려. 2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의 구조니까 뒤에 있던 거 너를 여기에서 부분분수 정리하시는 거죠. 2에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수 공식이니까 뒤 거 빼기 앞에 거니까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니까 1분의 1 생략. 그러고 나면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전개 공식 썼으니까 이제 전개 펼칠 차례야. 1 집어넣으시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게 첫째 항. 2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항.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세 번째 항. 그들을 더하세요. 언제까지 더하냐면 마지막 n 집어넣은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하세요. 그러니까 맞불 지워지죠? 그럼 맞불 지워지고 살아남을 거니까 너 남고 너 남고 너 남아서 이렇게 파토리 부분분수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밑에 구조도 부분분수 구조니까 선생님 계산을 생략할 거고 대신 76번에 마지막 문제 76번에 2번 보시면 아무 관계 없으니까 너네가 그걸 찾아야 돼. 2, 6, 12, 20 얘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야 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보이시죠? 그거를 뜯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77번에 1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너무 쉬워서 여기 무리수 파트는 유리하면 무조건 정리가 되니까 77번에 1번 지루하지만 뭐 처음 보는 구조일 수 있으니까 하나는 보고 갑시다.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 분의 1 재미없어. 밑에 걸로 할게요. 왜 밑에 걸로 하는지도 얘기를 드릴게. 여기다 얘는 하나의 요령만 좀 공부하고 갑시다. 2k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2k의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잘 봐요. 이제 잘 봐야 돼요. 마음의 눈 말고 네 눈으로 보세요. 자, 집중. 유리화 할게요. k가 1부터 n까지 유리화 정리하시면 합차라는 거죠. 합차. 그럼 밑에 건 제곱 더하기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제곱에 의해서 너에다가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1이고요. 위쪽에 루트 2k의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k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정리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2k 죽고요. 밑에서 2 살아남죠? 그럼 밖에 애초에 2분의 1이니까 2는 밖에 끄집어 내놓자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잘 봐요. 이거 진짜 별거 없거든. 그런데 꽤나 크게 작용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지. 그래서 무리수 파트도 유리화하고 나면 얘랑 레파토리 똑같아. 뭐 하는 거예요? 유리화 시킨 뒤에 전개하고 소거 시키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내 부분을 전개시키시면 돼요. 전개. 봐봐. 전개해볼게. 1 집어넣으시면 루트 3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루트 1 다시 더하기 이게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을 차례예요. 루트 5 빼기 루트 3 더하기 3 집어넣을 차례죠. 그럼 루트 7 빼기 루트 5 더하기 n번째 집어넣으시면 루트 2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 2n의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죠. 되셨음?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마이너스 루트 2k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k의 플러스 1입니다. 뭐 하는지 알죠? a 빼기 b를
빼기 b에 더하기 a로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냐면 봐봐 숫자를 넣을 때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앞에 아유씨 미쳤나봐 뒤에 있는 놈이 더 큰 숫자지.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뒤쪽이 점점점 갈수록 크게 만들어줘야 형태가 쉬워져. 잘 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펼칠게요. 별거 아니지만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1에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하기 루트 5고요. 마이너스 루트 5에 더하기 루트 7이고요. 마이너스 쭉쭉쭉쭉 n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루트 2n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n에 플러스 1입니다. 시험장이라고 생각해봐. 차원이 달라져. 결과 내는데 얘는 뿔마 죽고 나서 최종 결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얘도 나오는데 얘는 뭐가 지랄이냐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러면 시험장이고 시간이 막 촉박해진 상황이면 이게 헷갈려진다니까. 지워지면 당연히 참 똘똘한 애들은 다 잘 지우겠지. 내가 뭐라고 지우라고 했냐면 부호 생각하라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죽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너 살 거고 너 앞에 플러스가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가 죽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살렸겠지만 너무 달라. 시간차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습관은 작은 숫자를 앞에다 놓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시그마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뭐 할까요? 뭐 이런 걸 펼친다고 해봐요. 얘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는데 이런 거 펼칠 때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랑 5분의 1이면 야 작은 숫자가 뭐야? 라고 하면 얘가 작은 숫자긴 하죠. 실제로는 6분의 1이 더 작은 건 맞지만 전개를 했을 때 그 작다라는 느낌이 얘를 앞에다가 놔야 돼. 이해돼? 선생님 진짜 숫자의 대소판별 수직선에서 작은 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걸 펼치는 게 아니라 누굴 펼치는 게 편한 거냐면 n이 1부터 10까지에 마이너스 n분의 1에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걸 전개해야 편하게 지워진다고. 살짝 이해하셔? 응? 이런 걸 자꾸 배우란 말이야. 이런 게 교과서에나 문제집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집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푼단 말이야. 또는 이렇게 푼다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지 말고 이런 걸 배우고 학원에서. 되셨죠? 다음 지원도 되죠? 그래서 얘가 강취한 이렇게 푸시는 게 맞는 거예요. 습관 들이세요. 이렇게 해서 답 맞았다고 장땡 아니야. 이렇게 풀면 혼나. 지울게. 자, 다음 유형은 시그마 로그 구조입니다. 시그마 로그. 로그는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선생님이 로그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그마 로그 꼴. 자, 시그마 로그 꼴은요. 로그에 대한 성질만 아시면 돼요. 로그 A의 플러스 로그 B는 합의 법칙이라고 하죠. 로그 A 곱하기 B를 뜻하고요. 차의 법칙 로그 A의 마이너스 로그 B는 로그 B분의 A인데 우리가 주로 시그마 파트에서는 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씁니다. 이게 걸.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거 하나 보면 79번에 1번 보도록 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40까지의 로그 및 3의 1-2K의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지저분하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2K 플러스 1에 2K의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정리하시면 2K의 플러스 1에 2K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대입을 한다고 쳐봐. 대입을 하면 로그 3에 K에다가 1 집어넣는 거죠. 요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니까 K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홀수고 그 다음 번째 홀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더하기 2의 구조니까 홀수의 다음 홀수 따라서
K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1, 그 다음 홀수 3 더하기 로그 3에 그 다음 이제 2 집어넣어야 되니까 2 집어넣으시면 3 되는 거죠. 3 그 다음 홀수 5 더하기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5, 7 더하기 7, 9 더하기 로그 어디까지야? 40까지죠? 40 집어넣으시면 3에 40을 집어넣으시면 80이니까 79에 다음번 홀수 81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은 3에 진수끼리의 곱 3분의 1에 5분의 3에 7분의 5에 어디까지였어? 81분의 79까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 이렇게까지. 따라서 너는 로그 3의 81분의 1이고요. 로그 3의 8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리고 로그 구조에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고 마이너스 4에 곱하기 로그 3의 3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기 때문에 최종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뭐 로그 좀 까먹으셨겠지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되시죠? 네, 로그의 기본 성격, 막 로그를 어렵게 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박스 4번은요. 선생님이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박스 5번도 근각계수관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 박스 6번 보도록 할게요. 박스 6번. 마지막 유형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언급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유형.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라는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의 변수에 대한 1차 시계 곱하기 지수꼴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말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시그마 1차식은 뭐였어요? 시그마 D가 일반항이라고 했거든? 시그마 D가 일반항. 이걸 배우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인데 2N의 마이너스 5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뭐야? 얘가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이 자리인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에 뭐 2의 N-1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뭐야? 등비 구조잖아. 그래서 얘는 등차 구조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시그마의 지수 구조는 등비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의 형태는 숫자들을 나열했을 때 형태는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러한 형태야. 콜라보 되어 있다. 얘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등비에 있는 공비가 중요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좀 지어서 만들어 봅시다. 이 문제 2개밖에 없죠? 네, 지을게요. 3 곱하기 5 플러스 5 곱하기 5제곱 플러스 7 곱하기 5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n번째 항까지에 대한 총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숫자 구조를 보시면 앞에 있는 숫자는 3, 5, 7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리고 5, 5제곱, 5세제곱이니까 등비 수열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n번째 항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SN을 구하고 싶다.
이걸 해봅시다. 자, 이걸 하실 때 이렇게 써야 돼요. SN은 다시 쓸게요. 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5제곱 더하기 쫑쫑쫑 해서 n번째 항을 써봅시다. n번째 항은 구하셔야겠죠? n번째 항. 자, 요거 보면서 해봅시다. n번째 항 얼마입니까? 공차가 2잖아요. 그럼 2n부터 출발하죠?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이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등비수열 찾는 방법. 등비수열은 일반항 A1 곱하기 R의 n-1 맞죠? 다시 말해서 5의 n제곱이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할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변하죠? 얘한테다가 1 넣고 2 넣고 해보자. 됐음? 자, 우린 얘를 구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 즉 SN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공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공비는 얼마예요? 5잖아. 5. 그쵸? 여기 있는 이 5가 공비야. 위에 있던 SN에다가 양변에 5를 곱합니다. 이렇게. 얘가 공비. 이게 바로 핵심. 얘가 공비죠. 양변에 공비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등비수열의 합할 때처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냐면 SN을 구하라고 했을 때 공비를 곱하면서 옆으로 한 칸 밀었었어요. 얘도 똑같아. 5 곱하고 5 곱하고 5 곱하는데 너에다가 5 곱한 걸 옆에 한 칸 밀어서 쓰는 거야. 그럼 3 곱하기 5가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너에다가 5 곱하면 5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너도 5 곱하면서 옆으로 한 칸 밀리니까 앞에 있던 놈은 그대로인데 5가 n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위아래를 뺍니다. 빼시면 얘는 1SN에 5SN이니까 빼기 4SN이 될 거고요. 는 얘는 3 곱하기 5가 그대로 떨어지고요. 너에서 널 빼시면 플러스 2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오죠. 이게 헷갈리실까봐 선생님 하나만 더 써볼게요. 너 다음 놈은 7 곱하기 5의 세제곱짜리였죠. 너 둘 빼시면 다시 2 곱하기 5의 세제곱을 줍니다. 구조가 전부 다 2 곱하기 5 셋, 2 곱하기 5 넷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어디까지? 연산이 되는 애까지. 너 바로 밑에 애는 굳이 쓰자면 너가 얘보다 2개 작은 애였잖아요. 그죠? 2개 작은 애니까 이 자리에 2n에 마이너스 1이 와요. 그리고 5의 n제곱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둘 빼시면 마찬가지 더하기에 2의 곱하기 5의 n제곱까지 딱 온다고. 그리고 마지막 거 주의하셔야 될 게 너는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되고 2n 플러스 1에 5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색깔 구별한 거 이해되세요? 색깔 구별한 거 뭘 쓴 거냐면 연산되는 애들. 만약에 4개 항이 있고 4개 항이 있으면 옆으로 R을 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에 하나, 윗줄에 앞에 거, 밑에 줄에 뒤에 거 빼고 가운데 거 연산되는 애들을 선생님 색깔 다르게 쓴 거야. 색깔 다르게 쓴 애들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얘네는 항상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라는 거야? 공식 쓰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보시면 너는 3 곱하기 5는 그냥 쓸게요. 15에다가 더하기. 얘는 이 뽑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식 쓰면 돼. 딱 보시면 50 곱해 나가죠? 따라서 뭐 공비 R 5 R-1분의 A1 자체가 너라고 쓰시면 돼요. A1 25의 곱하기니까 50 A1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이고요. 항의 개수니까 2, 3 해서 n까지죠? 1부터 n이어야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얘는 n-1개죠. 에다가 원래 있던 너 마이너스 2n의 플러스 1에 곱하기 5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4 곱하기 s입니다. 따라서 답을 쓰실 때 최종 sn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이렇게 오겠죠. 15에 플러스
이게 얼마야? 4? 그러면 얼마야? 2분의 4였으니까 2분의 25? 2분의 25 5에 m-1에 마이너스 2에 닫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 곱하기 5에 m 플러스 1 이렇게가 답이에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건 선생님 문제가 안 나오겠네요가 아니라 실제 문제가 나오면 n자리에 뭐 10번째 항이라든가 20번째 항이라든가 나오고 얘를 예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뭐 5의 a제곱에 빼기 1 해서 뭐 a값 또 뭐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 b 5에 뭐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어렵나? 뭐 이건 맨날 똑같아. 이게 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만하다고. 그냥 등차, 등비의 합, 몇 급수. 그중에 중요한 건 등비 구조예요. 등비 구조에서의 공비, 5. 그러면 양면에 5를 곱하되 옆으로 한 칸씩 밀어 쓰고 빼시면 연산되는 요 가운데 애들은 항상 등비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 쓰고 나머지는 그냥 연산한다. 이게 다예요. 레파토리 뭐 다른 거 없어요.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 유형에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유형만 더 하고 우리 문제 좀 풉시다. 자, 지워도 되죠? 군수열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군수열. 여기서 군수열이라고 하는 저 군자는 군대에서 쓰는 군자야. 한자로는 무리군이죠. 무리군. 그래서 수열인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묶음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1, 2, 1, 2, 3 이런 수열이에요. 수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나가는 수열. 이해됐어? 우리한테 야 100번째 항 구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겠죠?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나갔을 때 100번째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말 그대로 이런 거야. 너네 팀을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팀 구성을 해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1군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군,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3군, 4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내는 게 첫 번째 목표냐면 몇 번째 군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 100이 들어가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야. 이해됐음? 아니 여기 뭐래? 숫자 100이 들어가요. 몇 번째 군에 우리가 원하는 100번째 항, 즉 여기가 다시 A1이고 A2, A3, A4, A5, A6 이렇게 가는 애인데 100번째에는 몇 번째 군에 들어가 있을까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잘 봐요. 군의 넘버, 군에 붙어있는 1, 2, 3이라는 군의 넘버와 실제 수열의 넘버 있죠? 1, 2, 3, 4 노란색 그들의 관계를 찾는 거야. 봐. 1, 1, 2야 3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봅니다. 잘 봐요. 1 더하기 2를 했더니 그 군의 마지막 넘버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시면 그 놈의 마지막 숫자예요. 느낌 이해돼? 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시냐면 파란색의 군의 합을 계산해 보는 거야. 즉 1 더하기 2 더하기 1군, 2군, 3군, 4군 해서 몇 번째 군이
100에 가까이 오는지를 찾는 거야. 어? 그럼 얘는 합의 공식이 얼마야? 2분의 n 플러스 1이 우리는 100에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정리해보시면 네모 더하기 1이 200에 가까이 오셔야 되죠? 그럼 얘 얼마예요? 약 얼마 정도 되니? 13, 14? 12, 13이어야 돼요? 12, 13. 그러면 26이고 얘가 13, 뭐야? 난 13. 그러면 156이고 13, 14 정리하시면 얼마? 4, 3, 12에 40. 100, 어디야? 나 계산 이상한 배운 거 아니죠? 맞죠? 네. 맞죠? 182. 얘가 더 가까이 붙죠? 그러니까 네모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13, 14라는 건 13, 14잖아요. 그죠? 네모가 13일 때 됐어? 네모가 13일 때를 정리해 보시면 해볼게. 네모가 13일 때가 정리가 되면 13 곱하기 14에 나누기 2니까 아까 계산했던 7, 73, 21이니까 91 이렇게 오는 거지. 됐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3분의 마지막 항이 누구라는 뜻? A91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해돼요?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분들 넘버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마지막 그 분의 마지막 숫자잖아. 그러면 우리는 몇 분이 어디 갔어? 13분의 마지막 숫자가 바로 누구냐면 A91번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 있겠네. 몇 분에? 14분에 들어가 있는 거지. 100번째에는. 그죠? 그리고 14분의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평범하게 1, 2, 3, 4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랬을 때 밑에 넘버는 얘는 몇 번째냐면 너가 91번째니까 너 92번째, 93번째, 94번째 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A 100번째, A 100번째 요게 바로 답이지. 답 쓰면 되죠. 얘네들끼리 관계를 찾는 거야. 92와 1, 93과 2, 94와 3은 어떤 관계냐면 빼면 얼마? 전부 다 91이지. 빼면 다 91, 빼면 다 91. 그럼 빼면 91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몇? 빼면 91이어야 된다니까? 9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더하기 얼마야? 8이죠? 그러니까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더하기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100번째 항은 9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분수열이야. 그래서 분수열이 되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공식이 없잖아. 너네가 그냥 이런 관계를 찾으면서 막 만들어놔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야. 되시죠? 이런 분수열이 있고 분수열은 이렇게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와. 똑같은 문제인데 선생님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도. 이거 똑같은 문제야. 이해돼? 선생님이 이거를 옆으로만 세워서 쓴 거잖아. 그럼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런 거야.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지울게요. 됐음? 개념 끝.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뒤쪽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예전 표현으로는 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랑 그리고 증명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빼고 우리 수열 파트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뒤쪽에도 할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뒷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단원 종합이 문항수가 꽤 돼요. 단원 종합이 87번부터 이제 꽤 되죠? 87번부터 144번까지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예제처럼 풀었던 네모 박스 밑에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업이 좀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지금부터 단원 종합 87번부터 쭉 푸시면 됩니다. 네, 푸시면서 선생님 오늘은 한 3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럼 되죠? 문제 쭉 푸시면서 개별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이해 안 됐던 것들도 질문하시면 선생님 옆에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숙제 많이 좀 줄여가세요. 아시죠? 그래서 과제는 단원 종합 끝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문제 80에서니까 대략 뭐 60문제 정도 되네요. 충분히 많이 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안 되는 문제의 유형이 있으면 앞에 그 메모 박스 밑에 있는 문제들도 좀 접근하시면서 개별 질문하세요. 질문 많이 하고 가요.